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아이들 평가를 하다 보면 한 몇 년 전부터 자, 이거 한번 그려볼래? 왜요? 꼭 해야 돼요?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 공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공부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비로소 성인이 됐고 얘네들이 얼마나 인재 해결을 못하는지 직장 상사가 제일 먼저 아는 것 같아요. AI 시대의 인재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지원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 우리가 어렸을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나라 아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아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녀교육 임상심리 전문가시죠? 조선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과 조선미입니다. 사실 그동안 만나온 어린이들이 상당하죠. 대충 숫자를 헤아려 보실 수 있을까요? 연도만 압니다. 90년도부터 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 넘게 만나오셨고 20만 30만 명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른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범주일까요? 아이들이니까 이제 훌륭해지겠구나 이런 걸 볼 수는 없는데 문제 해결을 잘 하는 편이고 자전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 플러스 공감 능력이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게 아이들한테 중요한데 또 이제 주변 애들을 챙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4학년인데 왜 왔냐 했더니 자기가 친구를 때려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되게 침착하고 차분해서 별로 그럴 아이가 아닌데 친구를 왜 때렸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 반에 늘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약한 애를 때려서 얘가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상황을 쭉 알더라고요. 괴롭히는 애는 집에서 굉장히 엄마가 무서운데 얘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 갑자기 잘해주면서 막 민원을 한대요. 4학년이 그 상황을 다 판단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면에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다 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이른바 어린이 사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맡았으면 성인이 돼서도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는 거죠. 공부를 잘하려면 문제풀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이고 아울러 좌절내구력을 담보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더 나아가서 공감 능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고 필요에 따라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까지 맡아주면 더 바랄 게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았으면 공부를 잘했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회성이 좋은 아이는 아닌 거죠. 두 가지의 요구되는 능력이 굉장히 다른데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시험을 잘 본다랑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에 잘 적응한다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제일 먼저 지금 몇 년치 자료 좀 다 취합해봐 라든지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걸 골라봐. 근데 이제 이런 걸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 아이들은 문제 풀이 능력만 함양하고 자라온 거군요.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 공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니겠군요. 공부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관식 문제가 있어갖고 근데 요즘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되니까 그때 애들 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시는 것 같고요. 비로소 성인이 되고 얘네들이 얼마나 유연성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지 그것도 직장 상사가 제일 먼저 아는 것 같아요. 비로소 직장에 들어가야 사회에 노출이 되는 거고 현장에서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네요. 요즘 학생들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찾았는데 익숙함의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너 이거 알아? 그러면 아 맞아. 익숙하면 아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못해요. 우리가 교육받을 땐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주관식도 그래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1, 2, 3, 4 중에 하나거나 단답형이거나 문장도 쭉 기승전결을 쓰는 게 아니고 뭐 한두 줄? 그러니까 요 단어 이렇게 엮어서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 안다고. 객관식 문제 보기 하나로 읽어봤다 하면 익숙하다. 뭐 이런 개념도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정의의 맨 앞 단어 두세 개를 압니다. 아울러 성장기에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혹은 엄마 아빠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인생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더라고요. 동기 관련 부분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을 다녀요. 아이들 평가를 하다 보면 한 몇 년 전부터 왜 이러지 애들이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이거 한번 그려볼래? 이러면은 왜요? 이래요. 아, 아이들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냥 그려봐. 그러니 꼭 해야 돼요. 예전에는 이거 한번 그려볼래? 했더니 이거요? 하고 그렸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뭘 하기를 싫어하나? 아니면은 버릇이 없나? 그랬는데 얘네들이 모든 과제를 숙제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건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동기 자체가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던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불행을 회피하는 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화내니까 소리 지르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 특히 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너 공부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래서 거지돼 먹고 살지 못해. 저한테 하시는 말씀도 자기 몫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계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거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낭떠러지에서 아슬아슬한 걸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계속 불안 한가운데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90년대에 처음 상담 시작하실 때와 지금 2020년대 후반으로 가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아이들인 거죠. 엄청 질적으로 바뀐 게 발달 심리학에서는 뇌 발달에 따라서 아이들이 혼나간다 그러거든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틀렸나? 내가 틀렸나? 그 정도로. 옛날에는 부모 교육하면 이렇게 때리지 말라고. 요즘은 너무 과잉 보호하지 말라고.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책에서도 언급하시기를 아이가 엄마 혹은 아빠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을 때도 상담자를 그렇게 인식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 대상관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판단력이나 이런 게 없는데 엄마하고 가장 많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부요 대상이라고 해요. 주요 대상이 내가 배고프면 와서 우유 먹여주고 젖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면은 대상이 되게 안전하다라고 느껴요. 생각이 아니라 몸에 쫙 배고 뇌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대한 기본이 됩니다. 베이스라인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하거든요. 엄마가 우는데 못 들은 척 한다거나 나는 물을 먹고 싶은데 밥을 준다거나 이러면 이제 불신이 생겨서 일단 상담 받으러 오면 상담자를 자기도 모르게 주요 대상에 대한 감정을 투사하고 그거를 해석하고 변화시켜주는 게 이제 상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대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은 이래 라든지 사람들은 이래 세상은 이래 이게 그냥 뇌 가장 아래에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뢰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밑그림이 되는 거네요. 안정기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땅이 안 꺼진다고 믿어야 살 수 있잖아요. 꺼진 땅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아무 때나 꺼지는. 언제도 꺼질 수 있는 땅.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나타나고 이러면은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느껴요. 혼란스러워지는군요. 무섭죠. 불안. 이번에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책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이 강한 아이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90년대 초반에 애를 낳고 그때부터 쭉 지금 병원에 다녔는데 97년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환자군이 확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아는 조현병, 조울증인데 한 40, 50대 장년 남자분들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울증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어떤 커리어를 갖는가 보다는 가다가 시련을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좌절을 만났을 때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이 강한 아이는 좌절 내구력, 회복 탄력성 이런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인재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책을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AI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좌절 내구력이에요.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틀리면 다시 시도하고 이렇게 AI 하시는 분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학 때 학원 하나 줄여주고 영상 만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너의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3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학원 하나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좌절은 필요한 거고 우리 집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된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범주 말고 그냥 우리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범주로 생각하려면 좌절 내구력을 겪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좌절을 잘 견디는 것도 아니고
좌절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좌절을 일부러 심어줄 수는 없는 거고. 좌절을 씌워주시거든요. 헬리콥터맘은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준다는데 좀 불도저 맘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잔디깎기맘이라고 아, 그래요? 그냥 앞길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겪을 좌절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차단을 해버리는 저 거예요. 학원도 선택해주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자유로운 시공간의 노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신경을 안 쓰면 집에다가 필통을 놔두고 학교에 가요. 연필이 없어요. 그게 좌절이에요. 모든 반에는 잃어버린 연필을 꽂아놓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죠. 그거를 많이 해볼수록 익숙하게 친구한테도 가르쳐주죠. 저기 있어 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 우리 옆동에 사는데 하고 쫓아가면 되는데 어머니들이 맨날 와 계시니까. 그렇죠. 위기 대처 능력을 훈련할 기회인데 쫄딱 비를 맞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엔 일기예보를 보고 꼭 우산을 챙겨가야지 하는 학습이 되거나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거군요.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좌절 내구력을 한 챕터를 따로 잡아서 강조하기도 하셨는데 말씀하신 좌절 내구력 혹은 위기 대응 능력, 고난에 반응하는 정서적인 내공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거의 걸어다니면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걷다가 넘어지는 것도 그 아이에게는 큰 위기니까요. 엄마가 몇 초 만에 달려가느냐. 넘어지면 아이들은 사실 되게 유연해서 크게 안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들이 넘어졌는데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성인보다 떨어지니까 주변을 살펴봐요. 그래서 엄마가 놀란 얼굴을 하고 뭐 웁니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그냥 많이 아프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거든요. 엄마가 의연하게 받아들이면 아이도 네, 그렇죠. 아이는 엄마의 정서를 보고 이 상황을 판단하거든요. 아이들 만나 보시면 좌절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온 아이들도 있나요?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기에 성인기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거든요. 청소년은 공부를 잘해도 친구랑 원만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시기는 여자애들은 같이 갈래? 할 때 그래 하는 거랑 그래 하는 게 다릅니다. 그게 다른 뜻인 거예요? 다르죠. 못마땅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 아주 미세한 감정 사이에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시어머니랑도 잘 지내고 회사 상사하고도 잘 지내고 남자애들은 얕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웃기는 역할, 받쳐주는 역할 다 성장에 필요한 자기 사회적 역할을 배워가는데 그 시기에 어려움이 생기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머니는 그 대신에 성적이 안 나면 오시죠. 데리고 오시죠. 불도저 맘들이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어린이집부터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의도적으로? 네, 우리 애랑 얘랑 잘 맞을 것 같아. 엄마들끼리 약속해서. 근데 이 아이들은 친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친구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학년부터 이제 자의식이 생겨서 내가 쟤한테 와서 말을 시켰는데 제가 이렇게 쎄하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이래갖고 다가가는 법을 모릅니다.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데 어느 시기부터 이제 혼자 자기가 친구를 사귀어야 될 때는 거절을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날 싫어하나? 뭐 이렇게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혹은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의 공식이 옅어진 거예요. 아이들을 딱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십니까? 아, 이 아이는 공부는 잘하겠구나. 아, 이 아이는 사회성이 좋겠구나. 아, 이 아이는 얌전하겠구나. 태어나서부터 안 바뀌는 게 있고요. 크면서 바뀌는 게 있는데 기질은 안 바뀌어요. 기질은 성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수줍음이 많은 애는 좀 그런 어른으로 크고 막 활동적이고 이런 아이는 활동적으로 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쭉 바뀌지 않는 거고요. 태도는 많이 바뀌죠. 성향과 기질은 얼추 첫 만남에서 알아보신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얘기를 좀 해보면 네. 근데 태도는 바꿔줄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가정이죠. 가정.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성향과 기질은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태도를 교육과 훈육을 통해서 바꿔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근데 사실 성향과 기질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많은 부모들이 얘는 나와 비슷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성향과 기질로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나요? 보통은 내 맘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죠. 얘가 기질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애는 왜 그러지?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왜 그럴까요? 그냥 원래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얘가 5살이면 5살 행동, 8살이면 8살 행동을 하는데 데이터가 있는 건 연령 평균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 1, 2학년이면 20분 이상 집중을 하거든요. 네. 한 중학생쯤 되면 한 4, 50분. 근데 이제 학원 갔다
와서 숙제를 1시간 시키면 당연히 집중을 못하죠. 그럼요. 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터가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기도 하고 인내해주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관찰도 하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내가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냐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칭찬해 주시면 돼요. 엄마 내가 오늘 친구가 뭐 없다 해서 빌려줬어. 잘했네. 잘했어. 예, 여러 가지 중에서 성적에 확 감정을 쏟으면 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예. 보이는 거죠. 사회가 바뀐 건 맞습니다. 바뀌는 사회와 환경에 따라 아이들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더 바뀐 게 돼버렸네요. 성장의 방향이 틀어진 거죠. 실세고시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에세이를 써요. 그 나이에 그렇더라고요. 아주 무섭게 하면서 많은 양을 하면은 아는 것도 아니고 암기도 아니고 그 사이에 각인시키듯이 해요. 그때 뇌 발달에 안 맞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사실 어휘를 넓힐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7살의 유치원이면은 아무리 영어를 많이 해도 수준이 고수준인데 그때 모국어 어휘를 많이 습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 발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뇌가 망가지는 줄 모르고 매일매일 양이 있는데 그거를 다 못하면 집에 못 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청소년기에 음성언어 소통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많다면서요. 봤어요. 네. 영어 유치원 한 2년 넘어가면 긴 문장을 말하지 못해요. 모국어로. 네. 그리고 단어를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해요. 제가 본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갔는데 말이 잘 안 돼서 학교에서 계속 소외되고 등교 거부 현상이 나타나서 2, 3년 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적절한 이중언어 환경이 아니면 언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게 언어는 두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반 의사소통 언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 인지적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고 요거는 생각이거든요. 모국어면은 이걸로 말하다가 생각의 틀이 되고 하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영어를 배운 애들은 영어로 학습해야지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충돌도 되고 어휘를 양쪽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 어머니들은 수능을 위해서 일찍시키시는 거예요.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교육의 부작용 그리고 양육의 부작용이죠. 그리고 현재 청소년기, 청년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결과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 못다한 얘기 한 말씀 하신다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면 좋죠. 네. 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모두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환경에 노출되는 거. 하나만 보고 달리면 그 길이 막히면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또래들이 하는 경험들은 다 비슷하게 하고 과도하게 앞에서 다 막아주지 않으시면 애들이 적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회만 주셔도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풀이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위기대처 능력, 좌절내구력,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골고루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아이로 잘 키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녀교육 얘기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대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의 저자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 처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이라도 들어서 잘 해봐야죠. 주변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중심을 잡고 가는 교육이 아이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